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형자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79페이지죠. 자, 79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유형자산의 의의가 나오죠. 유형자산의 정의인데, 자, 정의부터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유형자산이란 뭐냐?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영업활동 사용 목적이에요. 형체가 있는 거를 유형자산이다라고 해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다. 이 말은 장사할 때 필요한 자산들을 이야기하고 그 형체가 있는 거는 뭐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형체가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유형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분류를 보겠습니다. 그 1번에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땅이죠. 땅. 2번 건물이겠죠. 토지나 건물. 예를 들어서 회사 본사 건물이 있다. 본사 건물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죠. 건물이 있어야지 장사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형체가 있죠.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위에 토지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구축물이 뭐냐? 근데 구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구축물이 뭐냐? 얘는 땅이라기도 그렇고 건물이라기도 그래요. 애매하단 말이에요. 자, 애매한데 시간이 지나면은 가치가 감소하는 것들, 가치가 감소하는 거, 이거 구축물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들 교량 있죠, 교량. 뭐 한강대교, 성수대교 같은 거, 교량이 있으면은 교량은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구조물이잖아요. 근데 이 교량이 다리 있잖아요. 뭐 한강대교 이런 다리가 땅인가요? 땅이라고 하면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죠. 이 건물인가요? 건물도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가치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다리 무너지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축물이에요. 그래서 구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땅이라기도 그렇고 건물이라기도 그런데 애매한데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감소하는 거 구축물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구축물은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구조물이단 말이에요.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구조물인데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게 구축물이에요. 여러분들 그 건물 같은 데 가보면 옆에 주차장 건물 있죠. 그 주차장 건물도 구축물인데, 주차장 건물 사람이 들어서 살 수 있나요? 건물 아니죠. 그 다음에 땅인가요? 땅은 아니죠. 그냥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구조물일 뿐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특징 한번 볼게요. 특징 읽어보겠습니다. 교량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교량을 뭐 취득하였다. 그러면 그 이전 과목을 뭘로 써야 돼요? 구축물로 쓰면 되겠죠? 궤도, 뭐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설비도 구축물인데, 여러분들 그 건물 앞에 보면 화단 같은 거 있잖아요. 꽃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은 거. 그런 정원설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치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구축물이 맞고, 뭐 도로 포장비 및 기타의 토목 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여러분들 일단 교량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기계장치. 뭐 기계도 유형자산인데, 기계가 있어야지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뭐 만들어가지고 장사할 거 아니에요. 5번에 차량 운반구, 뭐 차고, 6번에 공과 기구, 공과고 기구고, 비품은 회사가 영업활동할 때, 즉 장사할 때 회사 내에 비축해두고 있는 물품이 비품이에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책상이나 의자, 에어컨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비품이에요. 회사가 장사를 할 때 책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자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컴퓨터, 그 다음 에어컨, 그런 거. 자, 8번에 건설 중인 자산. 이건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 9번에 기타, 뭐 기타예요. 자, 79페이지 유형자산의 분류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80페이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있는데, 유형자산을 샀을 때 금액을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그 취득원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원가.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서 뭘 더한 금액으로 하냐면요,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서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배운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죠. 재고자산도 매입가액에서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했잖아요.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취득 부대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자, 거기 볼게요.
자, 책에 보시면 가운데 일반 기업 평균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은 다음과 같아. 1번,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뭔가를 설치한다. 에어컨을 설치한다라고 하면은 에어컨을 넓게, 뭐 많이 설치한다라고 하면 그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해서 뭔가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들도 에어컨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기계를 설치하는데 기계 설치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장소를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그런 비용들이 전부 다 그 자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비용이니까 취득부대 비용에 포함이 돼야 되겠고, 이번에 외부 운송 및 취급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운반비 같은 경우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준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 금액에 포함돼야 되는 게 맞고, 3번의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이것도 당연히 그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준 비용이니까 취득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고, 4번에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5번에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 공과금이 있는데 요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취득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취득세 등이 있는데 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을 500원에 현금 구매하다. 건물을 500원에 현금 구매하는데 취득세 100원을 현금으로 추가로 지출했다라고 할게요. 취득세 1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다. 현금 지출. 자, 그럼 건물을 500원 주고 샀는데 취득세 100원을 현금 지출했다. 취득세라고 하는 세금은 뭐냐면요. 그 등록을 해야 되는 거. 등기를 해야 되는 그 물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있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취득세를 안 내면은 그 등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건물 같은 경우에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내야 돼요. 취득세를 안 내면은 건물 구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금은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낸 세금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취득세는 건물 가격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취득세를 안 내면 건물을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 취득세 100원 지출한 거는 건물 가격에 포함이 돼야 되겠고, 그럼 건물을 얼마 주고 산 걸로 볼 수 있어요? 600원 주고 산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차변에 건물 600원, 대변에 현금 600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라고 하는 거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딱 한 번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건물 가격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 거기 나와 있는 세금 중에서 교육세, 농특세도 마찬가지예요. 취득세와 똑같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딱 한 번 내는 세금들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 재산세가 있어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얘들은 매년 내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보유세예요, 보유세. 매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들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재산세라고 하는 거는 취득 과정에서 딱 한 번 내는 그런 세금이 아니라 매년 그 고지서가 날라온단 말이에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재산에 대해서 매년 재산세가 날라오는데 이거는 보유세단 말이에요. 요거는 세금 낸 걸로 보고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재산세 100원을 현금 지출하다. 그럼 이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딱 한 번 내는 세금인 취득세는 자산금액에 포함이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재산세처럼 매년 내는 세금 있죠? 매년 내는 세금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80페이지 가운데 보세요. 6번 볼게요. 6번. 동그라미 6번에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를 구입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설치비 및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시운전비 있죠. 그 시운전비에 주의를 하시는데, 기계를 처음에 구입하면 되나 안 되나 시운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운전비도 기계값에 포함이 돼야 돼요. 기계 구입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자, 밑에 사례 볼게요. 사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취득 시점 건물을 만원에 외상으로 구매하다. 옆에 분개 보세요. 차변에 건물 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만원이죠. 여러분들 그 건물을 외상으로 구매한 거는 상품 원재료 이외의 거기 때문에 미지급금 처리하는 게 맞겠죠.
자, 2번에 취득 부대 비용 지출에 건물 구입과 관련하여 취득세 1,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다. 그럼 취득세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딱 한 번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건물가액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썼죠. 옆에 분계 보시면은 차변에 건물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3번에 매입 할인이 있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무시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81페이지 가볼게요. 자, 81페이지 상단에 2번에 자가건설, 건설 중인 자산. 자,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칠판을 좀 지우고 해야 되겠네. 좀 애매하다, 칠판이. 자, 거기 2번에 자가건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도 있겠죠. 만약에 돈 주고 샀으면은 차변에 건물, 그 다음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자, 근데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들 때는 이 건물 가액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요 금액 건물을 만들어서 짓는다라고 하면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건물 가액이 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볼게요. 건물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 때.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물을 2년간에 걸쳐서 만들기 시작했다. 자, X 1년도가 있고 X 2년도가 있다. X 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있고 X 2년도 12월 31일까지가 있는데 자, X 1년도에 건물을 만드는데 500원이 들어갔다라고 할게요. 자, 건물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50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500원어치만큼이 다 건물 가격에 포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차변에 건물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건물이라고 하려고 봤더니 이 건물이 일단 완성이 된 거예요? 미완성이에요? 건물이 미완성이죠? 건물이 미완성 상태에 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미완성 상태일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요. 건설 중인 자산. 네,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X2년도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돈이 300원 들어갔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건물이 완성된 상태예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죠. 건물이 미완성 상태일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300원. 예,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그럼 건물이 미완성 상태에 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인데 현재 건물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간 상태예요? 예, 500원, 300원에서 총 800원이 들어간 상태이죠. 건설 중인 자산이 800원인 상태이고 X2년도 12월 31일 날에 건물이 완공이 됐다라고 할게요. 자, 이때 착공이 돼가지고 X1년 1월 1일 날에 건물이 착공돼서 X2년 12월 31일 날에 건물이 완공이 됐다라고 하면은 자, 완성이 되면 드디어 건물이 돼야 되겠죠. 이때 건설 중인 자산, 미완성 상태인 건물인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계정 과목들은 대변에 다 떨어요.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800원을 떨고 계정 과목을 뭘로 대체하면 되냐면요. 건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미완성 상태에 있을 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건물이 완성이 되면은 얘를 떨면서 계정 과목을 뭘로 대체하면 돼요? 건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완성 상태에 있을 때는 건설 중인 자산, 완성이 됐을 때는 건물. 자, 81페이지 그 상단에 사례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건설 원가 발생 시인데 본사 건물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 대금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대변에 현금 10,000원이 나가겠죠? 자, 근데 건물이 완성이 됐어요? 미완성이에요? 이 나간 돈은 건물이 미완성 상태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정 과목은 건물로 하면 안 되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10,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사 건물이 완공되어 건설 대금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건설 중인 자산의 계정 잔액은 건물로 대체하다라고 돼 있죠. 그럼 건물이 미완성 상태에 있을 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실제로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얘를 떨면서 계정 과목 뭘로 대체해야 되겠어요? 건물로 대체해야 되겠죠. 그 차변에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을 대변에 떨어요. 대변에 떨면서 차변 계정 과목은 건물이 돼야 돼요. 건물 10,000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추가로 돈을 얼마 더 줬대요? 추가로 돈을 5,000원 더 현금 지급했죠. 그럼 대변에 현금 5,000원.
현금, 건물이 완공될 때 현금 5천 원 추가로 더 지출이 됐대요. 그럼 이 5천 원 추가로 지출된 거는 어디 가액에 포함이 돼야 될까요? 건물 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자, 건물 가액이 15,000원이 되겠죠. 왜냐면은 5천 원 추가로 지출된 비용이 완성된 건물로 간 거니까 얘는 건물 가액에 포함. 그래서 건물이 미완성 상태에 있을 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계정 과목을 완성된 건물로 대체하고 추가로 나간 돈 5천 원은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건물 가액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81페이지 가운데 3번에 증여에 의한 취득, 무상 취득을 볼게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무상 취득. 자, 거기 증여에 의한 취득이라고 되는데 증여라고 하는 거는 무상으로 주는 걸 증여다라고 해요. 증여라고 하는 말이 있고 상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증여는 생전에 무상으로 주는 거를 증여다라고 하고 죽어서 물려주는 거는 상속이다라고 해요. 어쨌거나 공짜로 받은 거죠. 그 사례 보세요. 사례에 건물을 무상으로 받았죠. 그럼 계정 과목이 차변에 건물이 오겠죠. 일단 건물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대변에 와야 되는 계정 과목은 뭐가 되냐면요. 대변에 와야 되는 계정 과목은 건물을 공짜로 받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공짜로 받으면은 차변에 건물을 일단 잡아야 되겠고 대변에 자산, 수증, 이익 이런 계정 과목을 쓰고 여기 들어간 금액을 제가 10,000원이다라고 잡았는데 지금 문제에서 10,000원이다라고 나와 있죠. 어떤 금액이 10,000원이에요? 공정가에. 그래서 건물을 공짜로 받았을 때 차변에 잡히는 금액은 공정가에 시가로 잡으면 된다라는 거. 시가만큼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럼 대변의 자산, 수증, 이익도 10,000원 이렇게 분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일단은 차변에 건물이 올 거고 대변에는 공짜로 받아서 나오는 이익인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올 거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 금액은 어떤 금액이 들어가야 되냐면요. 시가, 공정가액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81페이지 그 3번 증여에 의한 취득, 무상 취득 그 사례 보시면은 건물을 무상으로 받았다. 옆에 해계처리 보시면 차변의 건물,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뭐다라고요? 자산, 수증 이익이 될 거고 금액은 어떤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라고요? 공정가에.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 하단에 4번에 일괄 구입이 있는데 일괄 구입 요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81페이지 하단에 4번 일괄 구입 82페이지 상단에 5번에 건물 철거시 요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설명드리기가 그렇고 자, 그 다음 83페이지 6번에 국공채 매입이 있죠. 자, 요것 좀 설명해 볼게요. 칠판을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국공채 매입 보겠습니다. 국공채 매입은 그 사례를 통해서 볼까요? 자, 83페이지 상단의 사례. 업무용 승용차를 20,000원에 구입하면서 불가피하게 공채를 액면 취득하고 현금 지불하였다. 단 공채의 공정가액은 3,000원이며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차를 구입하면 있잖아요. 지금 차량 운반고 샀죠? 살 때 이 공채 혹은 국채를 강제로 매입을 시켜요. 공채라고 하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채를 공채다라고 하고 국채는 국가에서 발행한 사채를 국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공채나 국채를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입을 하지 않으면은 차를 등록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할 때 애들이 시가대로 구입을 안 시키고 시가보다 비싸게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공채의 시가가 얼마다라고 돼 있어요? 공정가액은 3,000원이다라고 돼 있죠. 네, 공정가액은 3,000원인데 차를 살 때 국채를 얼마 공채요? 공채를 얼마 주고 샀어요? 매입가는 5,000원이죠. 매입가는 5,000원. 그럼 3,000원짜리를 얼마에 구입시킨 거예요? 5,000원에 구입시킨 거잖아요. 얼마를 바가지 씌운 거예요? 2,000원만큼을 더 내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구입하는 자 입장에서는 이 2,000원만큼이 어쩔 수 없이 더 준 돈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더 준 돈, 이 2,000원만큼은 어쩔 수 없이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더 준 돈이기 때문에 얘는 차값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국공채를 매입을 할 때 그 시가보다 비싸게 준 금액 있죠. 시가보다 더 비싸게 준 그 차액 금액만큼은 차값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거기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차값은 일단 얼마예요? 차값은 2만 원이죠. 그럼 차변에 차량, 운반구 2만 원. 자, 국공채 가액은 얼마가 돼요? 지금 상금액은 얼마예요? 5천 원 주고 샀죠. 자, 그래서 대변에 현금 2만 5천 원인데 2만 5천 원 준 거 중에서 2만 원만큼은 차값이고 5천 원만큼은 국공채 가액이 돼야 되는데 계정 과목은 뭘로 쓰라고 돼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돼 있죠. 단기 매매증권 5천 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데 두 가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국공채 있잖아요. 얘도 사채예요, 사채. 사채이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의 분류가 이렇게 분류가 될 거예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 만기 보유 목적이면은 계정 과목이 만기 보유 증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아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아니면은 두 가지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면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외의 경우에는 뭘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어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었죠? 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계정 과목은 문제에서 이런 말들이 언급이 됐으면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고, 보통 뭘로 하라고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국공채 가액을 5천 원이라고 잡았죠. 예. 5천 원 잡았는데 잡을 때 무슨 가액으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서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한다라고 했잖아요. 취득가액이 시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시가로 산 거니까. 지금 당장에 나가서 팔 수 있는 가액은 3천 원이잖아요. 단기 매매증권은 5천 원이 아니라 3천 원이 돼야 되겠고, 차액 부분 2천 원만큼은 무슨 가액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차값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죠. 차값이 2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2만 2천 원. 예,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차를 살 때는 어떻게 사시냐면요. 국공채를 보통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지 않으시죠. 바로 그 자리에서 팔아버려요. 시가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팔아버리고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2천 원만큼만 그냥 주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2천 원만 줬다라고 하면은 2천 원만큼 준 돈은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준 돈이기 때문에 차값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공채 가액은 3,000원짜리잖아요. 지금 팔면 3,000원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얘는 3,000원이라고 잡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더 준 돈 2,000원만큼은 무슨 가액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요? 차값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3페이지 상단에 국공채 매입에 대해서 봤는데, 그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 첫 번째 줄 끝에 한번 읽어볼게요.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 가치와의 차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매입가액은 보통 액면가로 매입을 해요. 그 시험에 별말이 없으면 액면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정가액, 이 사채의 공정가액은 현재가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말까지, 현재가치라고 하는 말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구입했다, 얼마에 지금 그 문제에서는 그냥 공정가액이 얼마다라고 줄 거예요. 현재가치란 말보다는. 자, 그래서 국공채 매입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7번에 현물 출자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본편에서 볼 거예요. 지금은 설명을 못 드리고, 8번에 교환으로 인한 취득,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도 넘어가세요. 자, 그럼 85페이지 필수 분개 연습을 볼 건데, 여러분들 몇 번까지 좀 풀어보시냐면요. 1번부터 9번까지, 9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칠판을 좀 씌울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1번 기계장치를 5만원에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며 설치비 2,000원 현금 지급하다. 그럼 기계값이 얼마예요? 5만 2,000원인 거죠. 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설치비는 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준 비용이기 때문에 기계값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차변의 기계장치 5만 2,000원. 그 다음에 외상 부분은 미지급금, 현금 중간에 현금. 2번 업무용 컴퓨터를 1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운임 3,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운반비, 컴퓨터는 계정 과목이 일단 비품이고 운임은 비품 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비품 10만 3,000원, 대변에 현금 10만 3,000원이고, 자, 3번에 공장용 건물을 10만원에 매입하고 계약금 만원을 제외한 잔액 중 5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기야 수표로 지급하였다. 건물 10만원 주고 산 거죠.
자, 근데 옛날에 계약금 준 게 얼마가 있었어요? 10,000원 있었죠. 계약금 준 거는 선급금이라고 돼 있었겠죠. 그럼 실제로 물건 들어왔을 때 선급금 떨면서 건물로 대체할 거고, 그다음 5만 원 수표 발행한 거는 당자예금, 나머지 자기야 수표 지급한 거는 현금으로 분기하면 되겠죠. 4번 새로 구입한 화물차에 대하여 취득세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중요하겠죠? 취득세는 자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차값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차량 운반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자산 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5번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 5만 원 및 하재 보험료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8만 원이 나갔는데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과 원가금으로 처리하라고 했었죠. 매년 내는 세금은 세금과 원가금. 보험료도 매년 내는 거잖아요. 화재 보험료가 한 번 내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매년 내는 보험료는 보험료.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가 나오는데 그것도 세금과 원가금이에요. 여러분들 세금과 공과금은 낸 세금 중에서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는데 취득하는 과정에서 딱 한 번 내는 세금들 있잖아요. 요거는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에 자산 금액에 포함이 돼야 돼요.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는데 보유하는 과정에서 매년 내는 세금들이 있어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가 매년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세금과 공과금. 자동차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는 세금과 원가금이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7번 본사 사옥을 직접 건설하면서 건설회사에 공사비 30만 원을 당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그럼 당자예금 통장에서 돈이 30만 원 나갔죠? 자, 근데 건물이 완성이 됐어요? 미완성이에요? 건물이 미완성이죠? 건물이 미완성 상태에 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잡아놨다가 실제로 건물이 완성이 되면은 건설 중인 자산 떨면서 건물로 대체하면 되겠죠? 미완성일 때는 건설 중인 자산, 완성이 되면은 대변에 떨면서 건물로 대체할 거고, 그 다음에 공사비 잔액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5만 원 나간 것도 건물가액이겠죠? 이거는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 추가로 지출된 비용이니까 건물가액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당사의 대주주로부터 공정가액 3만 원인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차변에 토지가 와야 되겠죠. 공짜로 받은 거니까 일단 자산 금액을 잡아야 되겠고, 공짜로 받아서 나오는 이익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산 수증이익이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야 될 금액은 어떤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 공정가액. 예, 공정가액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죠. 공정가액과 같은 말이 시가죠. 누가 봐도 공정한 가액이 시가잖아요. 시가는 지금 당장에 시장에 나가서 팔 수 있는 가액. 그 다음에 그게 가장 공정한 가액, 공정가액.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까지 풀어봤고, 그 10번하고 11번, 12번은 나중에 풀 거고, 여러분들 뒤에 어딜 잠깐 보시냐면요. 여러분들 96페이지 잠깐만 보시겠어요? 자, 96페이지 그 상단에 유형 1. 유형자산의 정의 및 종류가 있죠. 이거 잠깐만 좀 보고 갈게요. OX 한번 해볼게요. 1번에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 유형자산이다. 이거 아까 저 투자자산 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자산을 구입하는데 자, 근데 자산을 구입했을 때 구입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계정 과목이 달라진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근데 일단 자산의 정의 알아줘야 되는데 꼭 알아야 될 자산의 정의를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근데 일단 자산은 유동자산 있죠. 자, 유동자산은 당자자산하고 무슨 자산이 있습니까? 재고자산이 있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비유동자산은 4가지가 있습니다. 예,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자, 4가지가 있을 때 당자자산의 정의, 당자자산의 정의는 몰라도 돼요. 재고자산의 정의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하니까. 무슨 목적이에요? 얘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이죠. 투자자산의 정의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목적이 투자 목적이잖아요. 유형자산의 정의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영업활동 사용목적. 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이제 그게 유형자산이 되겠고, 칸이 좀 좁네. 네. 영업활동 사용목적. 사용목적인데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형체가 있어야 되겠죠. 예, 무형자산도 영업활동 사용목적인데 얘는 형체가 없는 거죠. 그거 좀 적는 걸 생각할게요. 옆에다 하나 더 적어두세요. 영업활동 사용목적인데 형체가 있는 게 유형자산이고, 무형자산은 영업활동 사용목적인데 형체가 없는 게 무형자산이에요. 자, 이건 무형자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죠? 다음 챕터에서 배우지. 다음 시간 아니고. 자, 그러면은 똑같은 자산이다 하더라도 구매 목적이 판매 목적이면은 뭘로 분류해야 돼요? 재고자산. 만약에 목적이 투자 목적이면 투자자산, 그 다음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면 유형자산, 예,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인데 형체가 있으면 유형자산, 형체가 없으면 무형자산,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되겠고, 기타 비유동자산 조금 몰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 판매 목적은 무슨 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 돼야 되겠죠. X. 2번 토지 건물 광업권은 유형자산이다. 광업권은 무형자산이에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3번에 건설 중인 공장 건물은 유형자산이 아니다. 아니죠. 유형자산이죠. 건설 중인 자산. 개정 과목 건설 중인 자산. 이거는 유형자산이 맞아요. 4번 사업용 신축 건물을 위해 매입한 토지는 유형자산이다. 사업용이 영업용을 이야기하죠. 사업에 쓸 목적, 그게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용 신축 건물을 위해 매입한 토지는 유형자산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OX 문제 유형 1까지 해봤고, 유형자산의 치도원가, 이것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다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유형 2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87페이지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의 지출,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